예, 협의의 무권 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시험에 별 의미 없고 계약의 무권 대리를 이해를 잘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계약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주로 매매 계약 등을 물어봅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무권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인 병이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 등을 대리 행위함에 있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해버렸다고. 그 말은 현명을 해버렸다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이렇게 했지 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가령 예를 들면 을이 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소유하는 땅이 지가가 급락될 조짐이 있다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단시간 내에는 한번 급락되면 반등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팔겠다고. 그럼 이 을이 답답하다고. 할 수 없이 갑의 집 장롱문을 착 열어버린다고. 권리증 끄집어냈다는 말이에요. 그 토지의 권리증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 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해? 대리권한이 없는데도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다? 무권 대리 행위다. 그럼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부자간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혈연관계 이런 관련을 말하지 않아. 이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 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언제나는 아니고 3, 4월 달에 할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유동적인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효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겠다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추인권을 행사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이 돼요.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무엇이 확정이 되고 무효가, 본인이 추인하겠다는 권리를 행사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무엇으로 확정이 된다? 유효로. 그래서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효,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이요. 그럼 1, 2월 달에 본인의 권리 2개 중에는 추인권이 중요해요. 추인 거절은 3, 4월 달용이에요. 논점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추인권에 관련된 논점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추인이란 말이 추후에 인정한다 라는 의미인데,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겠습니다 라는 권리를 행사해도 이 추인이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본인이 추인을 해도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권 대리는 그대로 무권 대리입니다.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 행위가 되거나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추후에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효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무엇이다? 추인이다. 그럼 추인은 상추의 추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은 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인이 상추의 추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돼. 이 말을 달리 상대방이 알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본인이 추인하겠습니다 라는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야 효력이 생겨.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추인의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형성권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형성권이란 권리는 참고로 형성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해? 형성권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거의 대부분이 형성권이에요. 추인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추인권을 가진 갑이 추인하겠습니다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하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일방적 의사표시라.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추인권은 누구에게 행사할 것인가? 상대방이야. 추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추인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할 수 있다는 게 법률이요.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성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대방의 성계인이란 말은 이 매매계약을 무권대리 행위하고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어. 그럼 상대방이 또다시 정일한 성계인하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두고 있다면 이 정일한 상대방의 성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본인이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하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하여 유효가 확정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확정된다고.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이란 무권대리 행위는 1월 1일 날 했어요. 본인이 추인권은 2월 14일 날 행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유효가 확정되는 게 원칙이다? 1월 1일부터. 원칙 소급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제한이 되는 예외가 있어요. 일단 원칙에 1, 2월 달은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야. 언제나가 아닙니다.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 틀려요. 절대적이라 말은 예외 없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예, 1, 2월까지는 추인권은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추인 거절한다는 말이 굳이 방금 예를 들었던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 무권 대리인의 예측이 맞아떨어져서 지가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랑 갑이 저녁에 죽을 상이 돼서 들어와서 자식한테 야야 네가 팔자 할 때 팔걸, 지가가 지금 5분의 1로 급락됐단다 하고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무권 대리인이 뭐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혼날 각오하고 이미 팔았습니다. 제값 받고. 그럼 본인이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때 행사하는 게 무엇이라? 추인권이라. 그때 즉 을의 머리를 쏟아듬는다고 본인이. 네가 어릴 때부터 그래 효자 효녀 노릇을 하더만 커서도 이렇게 번지만 하나 하고 그때 행사하는 게 무슨 권리라? 추인권이요. 근데 예측이 빗나가 버렸어. 오히려 지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저녁에 싱글벙글 들어왔어. 야야 네 팔자 할 때 팔았으면 어찌 될 뻔했노? 지금 지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단다. 아이고 이것도 공인중개사라고 라고 본인이 말해요. 그럼 죽을 상이 된다고. 그래도 자수해야지. 꿇어 앉아서 이제 잘못해서 빌어야지. 제가 예측을 잘못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본인이 노발대발 무엇이라 말한다고? 이게 어릴 때부터 속만 썩이고 사고만 치더만 또 사고 쳤나 하고 그때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이라? 추인 거절권이라. 네가 알아서 책임지든지 말든지 해. 다 큰 네까지 내가 책임질까 하고 본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이라? 추인 거절권이요. 그런 논리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제2차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권, 철회권입니다.
먼저 최고권부터 해볼게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는 말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다는 말이에요.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거절하실 겁니까? 를 대답해 달라고 재촉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최고라고. 이 최고는 누구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고?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거절하실 겁니까? 대답해 달라는 최고는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가진 자에게 최고해야지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를 할 수 있어. 최고를 하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확답해야 될 의무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확답을 하면 추인하겠다고 확답되면 무엇이 확정되고 추인 거절하겠다고 확답하면 무엇이 확정된다? 유효. 본인이 확답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가 확정돼요. 이건 시험 아니라. 근데 본인이 확답하지 않은 경우 이게 시험이에요. 본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인가?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볼 것인가? 사이드부터 정리할게요. 우리 시험 아닙니다. 발신의 약자가 발이에요. 발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말이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입니다. 발신주의 예외라고. 이거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도달주의는 달이라고 말해. 도달할 달자예요. 도달의 준말은 무엇이고 달이고 발신의 준말은 무엇이다? 발이다. 근데 과거의 사법시험은 이 발을 달로 딱 뜯어 고쳐 놓는다고. 유심히 안 보면 발인지 달인지는 잘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발신주의 예외라 규정하고 있어.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같은 말이지만 추정한다는 같은 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의 논점은 아니에요. 3월부터는 안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무슨 최고, 무슨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요. 그럼 법률 효과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법에 딱 정해놓고 있어. 그럼 입법자들이 법을 정할 때 무엇이라 정할 것인가?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확답을 해달라고 최고 재촉했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현 상태의 변화를 원했다면 대답 안 했겠느냐?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으로 해석하였다?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시험이에요. 법률은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확답을 해달라고 재촉했는데도 대답 안 한다는 말은 콧방귀만 끼고 있다는 말은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요. 확답한 경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최고권이란 권리는 권리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유무효를 확정하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확답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가 확정되고 본인이 확답 안 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이 권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 무효가 확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도 본인에 대하여 최고 물어볼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포인트는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철회권이란 강력한 권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예요. 강력한 권리라고. 그럼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 본인의 추인권은 유효를 확정하는 권리. 한번 유효가 확정되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무효가 확정되면 유효가 확정될 수는 없어. 그러므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이 정면으로 대립, 충돌하는 권리라고.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철회권은 하나는 유효를 확정하고 하나는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땡이에요.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땡이란 말은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이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걸 긍정문으로 뜯어 치면 이렇게 말하지.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둘 다 공통점은 상추의 추고, 동철의 철이에요.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둘 다 형성권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를 확정하는 권리, 본인의 추인권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모든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 말을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악불문,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만.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수술하면 또 모르더라고.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야 돼요.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는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는 쉬워요. 이상하게 수험생이 이렇게 서술하면 확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빈출 지문입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의 무권대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3, 4, 5, 6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살을 조금씩 추가하고 판례도 좀 맛을 보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자, 그 다음 자, 표현대리를 맛을 볼 것인데 이 표현대리는 원래 3, 4월 달 용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셋 중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126조를 갖고 이 말을 이해를 좀 해볼게요. 표현들이 셋 중에는 126조가 제일 중요해요. 대리군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과거의 노학자들은 넘을 월자를 써서 월권대리란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런 용어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것이고, 그럼 어떤 요건화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자, 가령 갑이란 본인이 있어요. 을이란 대리인이 있습니다. 병이란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 대리인에게 기본적 대리권은 존재해야만 해요. 기본적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을은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기본적 대리권을 넘은 행위를 해버렸다고.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은 무선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다. 그런데 이 을에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것을 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무권 대리 행위를 무엇이라 말하고? 표현대리요. 그럼 이 무권 대리인을 표현대리인 이렇게 말해요. 표현대리는 무엇의 일종이다? 무권 대리요. 그러므로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기본적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아요. 판례란 이야기는 3, 4월 달 용 예습하고 있어요.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대리행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한 가지 동자예요. 유사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동종 유사할 필요도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조금 이따 부연 설명. 세 번째는 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것을 넘은 행위해야만 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정당한 이유는 3월 달에 하고 오늘은 두 가지를 맛을 볼게요. 자,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요. 이 본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본인이 건축업자였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건축업자라면 나대지에는 무엇을 짓고 싶어 한다고? 건물을 짓고 싶어 하지. 건축업자라면 그럼 이 나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갑이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관할 관청에서 반려해버립니다. 허가를 안 해준다고. 자, 행정법인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허가의 본래적 의미는 관할 관청의 자유재량입니다.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관할 관청이 허가해주고 말고는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관할 관청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이 토지에는 이런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칭 사돈 판례예요. 사돈한테 부탁을 했어.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고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왜 사돈이 과거에 이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에 관련된 고위공직자 출신이거든. 얼마 전에 정년 퇴직했어요. 사법부만 정관예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도 있어요. 나름 저것끼리는 다 있다고요. 얼마 전에 자기 바로 위에 국장 이런 사람이 정년 퇴직하고 몇 달 만에 와서 허가해주도 그만 안 해주도 그만인 사항을 부탁하면 차마 그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냉정하게 거절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게 불법행위라면 거절할 수도 있지. 이건 불법행위 아니거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돈이 이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 줬잖아. 건축허가 받아달라고. 팔아먹고 도망간 사돈도 있고 이 서류를 이용해서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닦아 쓴 사돈도 있어요. 사돈 너무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이 기본적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매매계약이란 사법상 법률행위 해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첫째는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이라 해도 126조의 표인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에도 무엇이 성립할 수 있다고 126조의 표인 대리가. 물론 대리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명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 토지에 대한 권리증은 누가 권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하여 이 토지를 팔아치워 버렸다고. 126조의 표인 대리가 성립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본인이 이런 수권행위 할 때 토지에 관련된 일체 서류, 권리증 등을 본인이 을한테 두 손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 서류를 이용하여 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 중 계약의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1, 2월 달용, 표현대리는 3, 4월 달용이에요. 좀 어렵다고. 그런데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를 맛을 보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를 예습을 좀 한 겁니다. 밀접한 관련이라 말은 이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런 서류를 이용해서 넘는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에게 무엇이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관련성은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하지 저런 혈연관계를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좌측에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자식이 팔아치워도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어. 됐습니까? 저런 건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1, 2월 달의 대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효와 취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56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고 5장 오른쪽 제1절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의 1번 무효란, 자, 이런 건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요건을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따지는 것이 효력요건.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일정한 경우는 무효, 일정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는 것을 없을 무자 효력 효자 무효라고 말한다. 되겠죠? 예. 그 말이 그래서 2번 무효하고 법률행위 무효하고 법률행위 불성립은 전혀 다르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 아니냐고. 성립이기 때문에 아니불자 불성립하고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3, 4월 달용. 자, 뒤로 넘어가셔서 무효의 종류입니다. 무효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취소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나누는 것하고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면, 즉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무효와 취소는 상대적이에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 취소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근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누구에게나 무효나 취소를 대항,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절대적이라고. 무효와 취소가 절대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무효나 취소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무효와 절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효가 상대적, 취소가 상대적이란 말은 딱 정해진 사람에게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예. 를 구별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일부 무효를 하기 전에 한 장 넘기시고 160페이지요. 무효가 확정적인 경우가 있고 유동적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냥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평이하게 서술한 것은 확정적 무효를 말해요. 근데 유동적 무효 하나 했었네요. 무권대리 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무엇이다? 무효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란 말과 불확정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될 수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라 무효가 불확정적, 유동적이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 2번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범위는 전부 판례들이기 때문에 3, 4월달 용이에요. 그래서 잠시 뒤로 오늘 기억하실 내용은 우리 시험의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두 가지는 기억 좀 하자는 이야기. 양가로 이번에 거기에 예라고 돼 있죠. 무권 대리 행위하고 토지거래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 매매 등을 했지만 아직 관할 관청에 허가를 얻기 전 상태를 대부분 판례가 무엇이라 말한다? 유동적 무효요. 차후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확정됩니다.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예요. 그 두 가지의 예를 좀 유념하시고 그 파란 2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3월 달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한 장 앞으로 159페이지에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계된 사항은 마이크가 쉬라고 찌지지하네요. 예, 좀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쉬다가 설명드릴게요. 예.